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첫째, 우리가 무효 취소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성립요건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없다. 무효나 불성립입니다. 무효나 오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없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능 중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유효죠. 그 다음에 가능, 적법.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됐다. 강행규정에 위반됐다. 위반 시에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여기 무효 받고. 그러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비진이죠. 비진이.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처리되죠.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죠. 근데 하자가 있는 게 사기나 강박이한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협의 무효 취소는 요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무효, 여기 무효. 나머지는 취소죠. 그러면 취소. 그래서 여기에 이건 성립요건이고, 이 성립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효력 발생요건이죠. 효력요건인데, 효력이 없어. 자, 효력이 없으면 성립은 하죠. 성립은 하고, 효력이 없다. 성립은 하고, 효력이 없는 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면 무효 효과는 요놈이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근데 기출 판례가 무효 효과로서, 무효 취소 효과로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출 판례죠. 하나 기억할 거. 그 다음에 취소는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는데 효력도 있어요. 효력도 있는데 단 취소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취소 경우에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불성립이다. 여기 불성립 상태다. 불성립 상태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 판례가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그러면 무행위 추인이나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취소는 행위 능력이 없다. 이 취소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부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착오, 사기, 강박, 여기 이 취소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비진이 여기까지는 이게 다 상대적 무효 취소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종류 이쪽에서는 이제 절대적이죠. 절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자,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럼 확정적이지 않는 거라는 거는 이렇게 유동적인 걸 고른 거예요. 유동적. 그래서 유동적에는 무효와 유동적 유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라면은 무효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유동적 유효가 뭐냐면 취소예요, 취소. 왜냐면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을 골라라. 취소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사유면 이게 뭐죠? 이게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허 상태, 무효인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유동적인 효력 유정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조건계약입니다. 조건. 특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없는데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인 것을 즉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처럼 취소 사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전허 상태, 협의 무권대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게 기출 판례죠. 기출 문제죠. 1번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종류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효 종류의 유동적 무효를 살펴보면 요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인데 이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허가 전허 상태야. 허가 전허 상태는 요 매매는 무효란 얘기죠. 무효다. 그리고 나중에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확정 유효가 되죠. 허가가 나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나왔어. 그럼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요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 무효가 되죠.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허 상태는 무효지만 허가가 나오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인데 자 무효인 상태에서 어떤 채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달라고 소유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그 목적물로 가처분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행을 안 해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 줬어.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은 야 걔가 계약이 무효니까 그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느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청구해야 되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갑은 이 배액 상환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없느냐?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서로 허가를 받게 할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는. 따라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죠. 청구는 가능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 의무를 근거로 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협력 의무를 근거로 해서 가처분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그 다음에 내가 협력해 줄 테니까 대금 주라.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협력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불허가 처분, 확정 무효 또는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 잠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매매에 비진이라든가 통정이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무효 취소 주장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 조건부로 걸어놨는데 조건성 취전에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불허가 처분을 유도했어. 그러면 확정 무효가 아니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허가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다음에 또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나오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점은 이제 일부 무효 법리가 있죠. 일부 무효.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다.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부분을 알았더라도 법률행위,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면 나머지 부분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된다. 이거 조문이고 여기에 이제 기출 판례가 준용이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죠. 대구 두루상 오건 사건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왜 이렇게 더워? 무효행위요. 추인이 있어요. 추인. 무효행위 추인. 야, 조금 온도가. 에? 더워서 그래? 안 떨어져요?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원래 추인 하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보니까 비소급표죠. 비소급표. 그때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적 무효 사유는 추인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 취소 사유인 통정이라든가 비진이 같은 경우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절대적 무효 취소 무효 사유로는 추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 판례가 가등기가 무효야. 가등기가 무효인데 요거를 추인한다. 유효로 전용하려면 그때부터 유효지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다. 기출 판례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했어요. 그러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된 거를 알고 추인했을 때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기출 판례입니다. 취소했을 때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럴 때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출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하나 논점이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무효행위 유효로 전환되는데 이쪽에서는 기출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기출 판례죠. 무효행위 전환. 신분행위도 가능합니다. 신분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신분행위도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혼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했죠. 그럴 경우에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인지신고로서 전환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효에 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취소와 같이 하니까 취소도 같이 정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취소죠, 이제. 취소. 이 취소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취소 사유가 저기에 제한 능력자다,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럴 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요게 취소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취소했을 때는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첫째 논점이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가. 그럼 140조에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자가 들어갔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이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이자들의 대리인, 승계인이라 그랬죠.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의무 대리인은 수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권은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권은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냐? 이 사람이 사기 쳤다. 그러면 상대방은 사기 친 사람을 해야 돼요. 사기 친 사람. 확정된 상대방한테, 즉 확정된 상대방이 있다면 확정된 상대방한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팔았다. 전득자에게는 이제 상대방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세 번째가 효과입니다. 효과. 취소 효과는 아까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이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원칙은 748조에서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반환이고 악의 수익자는 전부 반환입니다. 현존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가 취소했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게 특칙이죠. 141조. 그 다음에 확정유효로 가는 게 첫째, 확정유효라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럼 취소권 포기하니까 확정유효가 됐죠.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냐? 추인권자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이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종료 후라는 것은, 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차고, 사기, 강박을 벗어난 이후에 추인하라,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취소 원인이 종료 전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 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조문이죠. 그 다음에 이게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이게 확정유효입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취소권이 있는데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럼 취소권이 날아갔죠. 취소권이 날아갔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왜? 취소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을 포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정 추인은 자 취소권자가 취소이 종료 후에 알 필요는 없어요. 요게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의무추인이라고 합니다. 의무추인은 반드시 알고 해야 되는데 법정 추인은 3번 요건이 필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유가 뭐냐면 아무 말이 없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 말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첫째가 전이경 담양경이라고 했죠.
전이경 담양강의 행위를 하는 거다. 전이경 담양강.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두 번째가 이행의 청구입니다.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하면 아닙니다. 기출 많이 나오죠. 세 번째, 경계계약을 한다. 경계계약을 한다. 소유권 넘기기로 했는데 왜 소유권으로 넘으면 다른 물건을 주기로 경계계약한 겁니다. 네 번째가 담보제공. 다섯 번째가 권리 양도입니다. 권리 양도. 이 권리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장래 발생한을 장래 채권의 양도는 법정 추진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제한 물건, 이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것도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는 것도 이게 양도로 봅니다. 강제 집행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죠. 요게 이제 법정 추진 사유입니다. 세 번째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도가 있어요. 단기 소멸 제도. 146조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추삼법식입니다. 추삼법식.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사라지니까 확정 유효가 되죠. 확정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만약에 요 기출 판례가 무권한자가 우리가 추인을 정리해 보면 이 추인은 사후동인데 첫째 추인이 아까 협의부권대리 추인입니다. 협의부권대리 추인은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무효. 두 번째는 무효 행위를 추인하는 겁니다. 추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비소급표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죠. 세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소급표, 비소급표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포기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취소권 포기하는 제도인데 이제 하나가 판례가 만약에 기출 판례죠.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때 권한자가 추인합니다. 그러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무효인데 이 무효행위의 추인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협의부권대리 유추 적용해서 소급에서 유효로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인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는 조문이고 하나는 판례인데 무권한자가 처분했을 때 처분행위는 예를 들어서 장인 재산을 사유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꾸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죠. 근데 장인이 나중에 알았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추인해버리면 이때는 그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판례가 유추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 보는 게 아니고 협의무권대리 유추 적용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간다는 거죠.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참아 죽겠죠, 지금? 네? 목소리도 나긋나긋하니 그러니까 참아 죽겠죠. 자, 무효 취소 정리했으니까 문제 봅시다. 1번.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걸 유동적인 걸 고르죠. 유동적인 거. 그러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법률행위는 확정무효입니다.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니은 무권들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확정무효죠. 상대방 강박이 다 취소죠. 취소는 효력이 있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유효죠. 체크. 조건부 권리 처분함. 이거 확정 유효입니다.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잖아요. 네? 확정 유효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정지조건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인도받지만 대금을 다 낼 때까지는 소유권 안 넘어오죠. 에?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유동적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범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유동적인 거 고르는 겁니다. 불공정한 범죄 행위 확정 무효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유동적이죠. 체크. 무건대리 이름 법률 행위, 협의 무건대리 법률 행위 유동적이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체크. 공유적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죠. 상호 명의신탁은 어떤 개념이죠? 땅을 샀는데 200평을 샀는데 갑과 을이 100평, 100평을 구분 소유하는데 등기만 공유 등기하는 거죠. 예? 이건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으로 인해 10년 전에 증여.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은 아까 이 추삼법십이라 그랬잖아요. 10년 안에 해야 되죠.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 유효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곧 토지거래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갑과 을은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은 해지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죠.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틀렸습니다. 을은 토지거래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답은 기역 니을입니다. 3번이죠. 4번입니다. 무효 취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전용한다는 건 추인하는 거야. 그러면 약정하면 소구표가 없어요. 아까 여기 무행위 추인이 있었죠. 무행위 추인에서는 가등기 무효를 전용하려면 소구표 갖고 새로운 법률행위, 즉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기출 판례죠. 틀렸습니다. 소구표가 없습니다. 추인한 때, 즉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취소권은 추 3법식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맞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조문.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죠. 아까 장인재산을 사유가 처분행했죠. 무효죠. 그런데 장인이 추인하면 자 소급에서 갑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소급에서 협의 무건대를 규정해야죠. 아까 이거 아까 추인 정리했어요. 되게 추인은 협의 무건대리 추인, 무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추인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르다. 협의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에서 유효고 무행위 추인은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이 본인 권한자가 추인하면 협의 무건대를 유추 적용해서 소급에서 유효라 그랬죠. 무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 후에 합니다. 맞습니다. 5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거는 이게 절대적 무효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무효를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절대적이죠. 추인할 수가 없어요. 무건대리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니까 사유질서에 반하죠. 절대적입니다. 통정의 표시 임대차 계약 상대적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2번입니다. 6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은 처음부터가 아니죠.
처음부터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추인이 허용된다. 아까 여기 했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무효가 됐으니 무효행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지만 취소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질서를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대상이 아니죠. 추인은 사후 동의야. 나중에 동의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여기에 무효 취소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비표 손해배상 어디서 나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손해배상 나오죠. 계약 책임으로. 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죠. 또 하나 어디서 나와 또?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책임에서 실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계약 책임으로 봅니다. 통설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 담보책임. 담보책임에서 뭐 저전 손해를 저전 손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담보책임 손해.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전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고르시오. 지역권의 저당권은 안 되죠? 무효죠. 지상권에는 되죠? 전세권은 되죠? 지역권에는 저당권 안 됩니다. 1번이 답이고 무허가 음식적 판매액이 단속 규정행위 사법상 효과는 유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계약도 일단 유효죠. 전속규약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유효입니다.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영구 무한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의 저당권 유효죠. 공유 지분의 저당권 유효합니다. 18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이 종료 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고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추인하는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됩니다. 추인은 묵시적 할 수 있죠. 이 묵시적으로 하는 게 법정 추인 사유가 대부분 묵시적 추인 사유입니다. 허위 표시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비진이도 마찬가지고. 9번입니다.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의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이게 둘 다 거절 의사가 명백하죠? 네? 이게 거절 의사가 둘 다 명백하잖아요. 거절 의사가 둘 다 명백하면은 이게 확정 무효가 되는 거야. 거절 의사가 한쪽 거절 의사 둘 다 거절 의사 명백하잖아요.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죠. 맞죠? 을은 매매대금 제공이 없이도 갑에게 신청 절차를 청구할 수 있죠. 아까 내가 대금 줄 테니까 소유권 대금 줄 테니까 대금 안 주면 협력 못 해주겠다. 동시에 한 게 아닙니다. 대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주지 않더라도 협력 의무는 청구할 수 있어요. 맞죠? 을이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에게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갑은 을의 협력 의무 불이행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리죠. 아까
계약금 부당이득은 안 되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10번 법률행위 취소로 옳은 걸 고르시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까? 추삼법식이라고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즉 취소권자가 취소원이 종료 후에,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이후에 차고사기 강박을 벗어난 이후부터 3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야. 좀 이제 이해가요, 사장님? 이해가? 알딸딸해요? 아직 또 100일 떡 드셨어요? 아, 이게 그게였구나. 그 선배들이 있으면, 학원에 선배들이 있으면 100일 떡을 해주는데 선배들이 없죠. 1회죠. 자, 봅시다.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 10년은 법십이죠.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틀렸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에 취소됐습니다. 악이든 선이든 현존 이익만 반하면 되는 거지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아까 여기 취소 효과에서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하면 됩니다. 응? 있는 그대로 반하면 돼요. 이자 지급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이 종료 후에 해야 된다.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죠. 아까 여기 종료 전에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는 후이라는 것은 취소의 종료 후입니다.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류하지 않은 한 추인한 것으로 보니까 법정 추인 사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법정 추인 사유에 취소권자가 취소의 종료 후에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류하지 않았을 때 법정 추인으로 보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이게 답이죠? 네? 네. 11번 보세요. 11번 보면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자인임을 안 을에게 매도했어요. 수령과 대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는데 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아까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죠? 네? 그럼 취소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계약은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던 알았던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의 반환음은 서로 동생관계입니다. 맞죠?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 자, 여기서 생활비도 판례는 이게 생활비도 현존이익으로 보는 게 판례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생활비로 썼다면 이걸 현존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반환, 사치비,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없죠. 판례입니다.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 을이 선의의 적에게 매도하고 이전 이익을 했으면 취소하더라도 정원 소유권 주장한다가 제한 능력의 취소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소유권 취소 못합니다.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갑의 을의 기망에 의해서 그러면 을의 기망이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법정 추인 사유. 아까 법정 추인 사유가 아까 취소권자가 취소 원이 종료 후에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벗어나고 아무런 말이 없이 전이경, 담양, 강의 행위를 했을 때 법정 취사유가 되죠. 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갑이 을에게 취소권자가 누구죠? 갑이죠. 을을 기망했어. 그러니까 을이죠.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을이 취소권자죠. 그러면 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매매대급 지급 청구하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또 상대방의 사기친 놈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양도했어. 양도는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거죠. 네? 양도하더라도 갑은 을은 취소할 수 있죠.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이전 등기 상관없습니다. 근데 4번 보니까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취소이 종료했죠. 을은 취소권자죠. 매매 대금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죠. 그럼 이게 법정 취소사유니까 취소 못하죠. 4번이 답이고, 을이 계약을 취소를 통해서 받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장래채권이죠. 아까 장래채권의 양도는 양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13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했습니다. 갑,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병에게 또 병, 그 다음에 정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아까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병이죠. 병이죠.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구표 14번은 좀 이따 쉬었다 하고 요약 판례집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요약 판례집에 거기에 취소, 무효 취소, 51페이지입니다. 요약 판례집에 137조가 나옵니다.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 가정적 의사라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 무효가 되지 않죠. 다음 판례 1번이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대구 두루산 공원 사건이죠. 하나의 법률의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 취소 가능하고 이 일부 취소 효과는 일부에 관해 효력이 생기죠. 판례 2번 아까 불성립의 경우는 취소가 안 된다 그랬죠. 매매계약 체결 시 일정 부분 대상에서 제외 특약 불성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그걸 특약만을 기명으로 취소할 수 없죠. 판례 3번 자, 무효인 법률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나오죠. 5번 판례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판례 6번 두 번째 줄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판례 7번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판례 9번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10번 모래시계 매매대금 제공이 없이도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 사기나 비진이 사기, 강박, 하자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그것을 주장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계약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3번 판례 종료, 허가 전에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례 14번. 자, 계약금 지급되었다면 배액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죠. 15번.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허가 신청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판례.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하지 않았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138조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의혹했을 때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가지죠. 판례 19번.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인지 효과는 있다 그랬죠. 판례 2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비소급표라 그랬죠. 판례 22번. 거기 모래시계 3개 여러분 보세요. 21, 22, 28의 기출. 사유질서에 반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3번 판례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추인한다.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표로 전환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25번.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가 원칙인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소급표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판례 26번. 모래시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